내 이름은 김복자다. 73. 인천에서 살았다. 새벽 5시 반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다. 깨우는 건 알람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밥하고 도시락 싸고 세탁기 돌리고 욕실 문턱을 걸레로 문질렀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은 늘 뒤따랐다. 저녁엔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일을 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갈 때 나는 자주 생각했다. 나도 내 집에서 쉬고 싶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저녁을 차렸다. 한상 가득. 내 취향은 거의 없었다. 식탁 끝 자리는 내 자리였다. 의자는 삐걱거렸고 등받이는 나를 밀어냈다. 며느리 연지는 말이 또렷했다. 어머니, 오늘은 6시예요. 6시 땡. 빨래는 분리해 주세요. 애들 옷이랑 절대 섞이지 않게요. 나는 대답했다. 그래. 그 그래가 내 하루의 점이었다. 찢고 또 찢고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병원에 갔다. 의사는 말했다. 수술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 수술실 앞에 앉았다. 복도 불빛이 차가웠다. 보호자분은요? 바빠서 못 와요.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옆 침대엔 가족들이 가득했다. 내 침대 옆은 의자 하나뿐이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려 팔을 뻗다가 나는 그만 눈을 감았다. 복자씨, 통증은요? 괜찮아요. 내 말버릇이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퇴원날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왔다. 현관을 열자 연지가 물었다. 어머니, 회복은 얼마나 걸려요? 내일부터 저녁은 가능하시죠? 내 귀엔 그 말이 가사 복기로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한 데 있던 통장을 꺼냈다. 내 이름 석차가 또렷했다. 이름이 있는데 내가 가구일 순 없지.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렸다. 새 시작의 종소리. 며칠 뒤 아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우리 제주도 3박 4일로 다녀올게. 엄마는 집에서 쉬어. 그 말이 나를 깨웠다. 가족 여행에 나는 없다. 나는 거실 시계를 보았다.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다. 지금이 내 시간이었다. 다음 날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빨리요. 상담사는 물었다. 가족분들 의견은요? 제 집입니다. 제 의견이면 됩니다. 그날 저녁 나는 상자를 폈다. 옷 몇 벌, 오래된 라디오, 사진 몇 장, 묵직한 통장 한 권, 그리고 한 장의 메모. 복자야, 내 편은 너다. 민수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 현관이 열리자 아이들 목소리가 쏟아졌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나는 상자 옆에 서 있었다. 연지가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이 상자들 이사 가세요. 그래, 내 삶으로. 어디로요? 통영, 바다 보이는 동네. 민수가 주저앉았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지. 내 안에서 오래 자란 말이야. 집은요? 팔았다. 정적. 냉장고가 작게 우웅거렸다. 나는 덧붙였다. 너희가 자유를 말할 때 나는 사라지고 있었다. 이젠 나도 내 자유를 택한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대신 숨을 길게 쉬었다. 한 사람의 긴 삶이 새로운 호흡을 찾는 순간이었다. 내 결심은 한순간이었지만 실천은 단계가 필요했다. 젊은 날에 배운 건 딱 하나다. 큰일은 작게 나눠야 끝난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바꾸는 조용한 독립 7단계를 만들었다. 누구에게 소리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1단계. 내 마음부터 챙기기.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이 깊었다. 그 주름에 남의 부탁, 남의 기대, 남의 일정이 겹겹이 앉아 있었다. 나는 내 이름을 불렀다. 복자야. 그리고 한 줄 썼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이건 문장 같지만 약이다. 하루 3번. 밥 먹듯 읽었다. 마음이 먼저 서야 발걸음이 선다. 2단계. 돈의 위치 바꾸기. 통장은 내 편으로. 통장을 정리했다. 그동안 생활비,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가 한 줄에 뒤엉켜 있었다. 나는 내 이름만 있는 새 통장을 만들었다. 작게 적었다. 복자 전용. 고정 지출은 줄였다. 케이블, 쓸모없는 구독, 카드 포인트 잠자는 것들. 마치 창고 대청소 같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돈이 내 편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알았다. 3단계. 경계선 그리기. 사랑과 부탁은 다르다. 나는 종이에 선을 그었다. 왼쪽에 내일, 오른쪽에 도움. 내일에는 식사, 건강, 산책, 취미, 친구. 도움에는 가끔의 손주 등하원, 아주 가끔의 김치 담그기. 그리고 아래에 크게 썼다. 매일은 없다. 가끔만 있다. 사랑한다고 매일 가슴을 내줄 필요는 없다. 사랑이 깊어도 경계선은 더력해. 4단계. 가벼운 짐. 가벼운 마음. 상자에 물건을 넣었다. 3벌의 원피스. 편한 운동화. 낡았지만 손에 익은 라디오. 사진 몇 장. 남편과 찍은 젊은 날의 바닷가. 남의 취향으로 산 물건들은 내려놨다. 무거운 짐을 줄이니 길이 보였다. 짐이 적으니 발걸음이 빨랐다. 마음도 따라 가벼워졌다. 5단계. 새로운 주소. 새로운 호흡. 통영. 파도 소리가 골목 끝까지 들어오는 동네. 작은 단층집. 창문이 넓었다.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혼자지만 외롭진 않을 거예요. 이웃엔 비슷한 또래가 많았다. 바람의 말이 잘 섞였다. 새 집은 새 노래 같았다. 첫 소절이 중요한 노래. 6단계. 하루의 골격 만들기. 아침, 점심, 저녁 루틴. 나는 루틴을 만들었다. 아침 바닷가, 걷기 30분. 미역국과 따뜻한 밥. 영양제 하나. 점심 시장 구경 20분. 오늘의 반찬 한 가지. 작은 꽃다발 하나. 저녁 라디오 켜기. 일기 쓰기. 오늘 나를 칭찬하기 한 줄. 그게 전부였지만 하루의 속도가 고르게 정리됐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고르게 빠져나가듯이. 7단계. 내 손으로 나를 돌보기. 작은 수익, 큰 자존감. 나는 시장에서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 팔았다. 크게 벌려는 마음은 없었다. 무 대신 애정, 간장 대신 온기를 넣어 만들었다. 오후엔 동네 아이들에게 손바느질을 가르쳤다. 바늘은 급하면 손을 찌른다. 천천히 코를 세면서. 아이들은 금세 배웠다. 나는 더 빨리 웃음을 배웠다. 내 손이 나를 먹여 살리는 감각. 자존감은 거기서 컸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부탁 하나. 지금 이 마음 잊히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나 같은 할머니에게 내일을 계속 말할 힘이 된다. 고맙다. 정말로.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바쁘지 않지? 지금?
라디오 듣는 중이다. 주말만이라도 애들 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이제는 약속이 필요하다. 약속. 내 하루를 먼저 정하고 빈칸이 있을 때 도와줄게. 급한 일은 언제든 연락해. 하지만 당연히는 없어. 수화기 너머로 바람 소리가 났다. 알겠어, 엄마. 그 한마디는 오래 걸려온 말이었다. 통영중앙시장 생선가게 앞에서 할머니 둘이 수군거렸다. 혼자 내려오셨대. 무섭진 않으실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무서울 게 뭐가 있다고요. 매일 먹을 반찬이 더 걱정이지.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다. 한 분은 이름이 영자였다. 복자씨, 내일 새조개 들어온대. 같이 미역국 끓일래? 좋죠. 우리는 약속을 잡았다. 내 달력에 작은 별을 그렸다. 나를 위한 약속이 늘었다. 약속이 늘자 눈치가 줄었다. 아침 바닷바람은 냄새가 다르다. 미역 냄새와 소금 냄새가 섞인다. 나는 큰 숨을 쉬었다. 새 출발은 마음의 호흡부터 파도가 밀려오는 리듬에 맞춰 걸었다. 10걸음 숨 들이마시기, 10걸음 숨 내쉬기. 내 호흡과 세상의 박자가 맞아가자 오랫동안 낡았던 속마음이 조금씩 펴졌다. 그날 밤 허리 통증이 덜했다. 의자에 기대 앉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하고 있다. 복자야. 며칠 뒤 연지에게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답장을 썼다. 토요일 오전은 제가 시장 반찬 파는 날이라 어려워요. 일요일 오전 2시간은 가능해요. 잠시 후. 네, 그럼 일요일 오전에 부탁드릴게요. 부탁이 명령에서 대화가 될 때 관계는 다시 사람이 된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양만 바뀐다. 나는 그걸 배우고 있었다. 월요일, 나는 작은 커튼을 샀다. 창문에 걸었다. 햇빛이 커튼을 통과해 방바닥에 무늬를 만들었다. 나는 그 무늬 위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이 맛에 산다. 그동안 내 방은 늘 제일 작았다. 하지만 이제 내 집은 전체가 내 방이었다. 장롱에 넣어둔 하늘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어울리네. 복자야. 나에게 선물을 주는 일 쉬운 듯 어렵다. 한 번 하니 다음이 쉬워졌다. 새 노트를 샀다. 표지는 단단했고 종이는 두툼했다. 첫 장에 썼다. 오늘의 산책 30분 완료. 새조개 미역국 성공. 민수에게 당연함 대신 약속을 말함. 잘했다. 이 세 줄은 누군가에겐 사소하다. 하지만 내겐 평생을 돌아 세운 큰 세 줄이었다. 일기장은 나의 작은 법전이 되었다. 하루의 법, 나를 지키는 법. 경미라는 이웃이 날 불렀다. 복자씨, 병원 좀 같이 가줘요. 우리는 정형외과로 갔다. 복도 의자에 앉자 예전 느낌이 스쳤다. 혼자였던 그날 나는 경미의 손을 잡았다. 같이 있어줄게. 의사는 무릎이 안 좋다고 했다. 우리는 천천히 병원을 나왔다. 경미가 말했다. 혼자였으면 울었을 거야. 나는 웃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관계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피는 닮아도 마음은 노력으로 닳는다. 동네 아이들이 손바느질을 배우러 왔다. 나는 콩주머니를 만들었다. 한 땀 한 땀 숨 쉬듯 바느질하자. 아이들은 집중했다. 말이 줄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완성된 콩주머니를 흔들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이 집안을 채웠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게 집이지. 집은 집기와 면적이 아니라 내가 나로 숨쉬는 곳이다. 어느 날 우편함에 아이들 편지가 들어 있었다. 동글동글한 글씨지.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에 놀러 가도 돼요. 나는 답장을 썼다. 할머니도 보고 싶다. 다만 하루는 좋아. 이틀은 어렵다. 엄마 아빠랑 같이 오려. 경계선은 냉정이 아니다. 깨끗함이다. 깨끗하면 서로 편하다. 여름 장마가 끝나고 민수가 통영으로 내려왔다. 마르고 조용해진 얼굴이었다. 엄마, 잘 지냈지? 바다 덕분에 잘 살지. 나 장모님 댁에서 살다 보니 알겠더라. 사람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엄마가 대단했구나. 우리는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는 늘 내 편이었다. 식사 끝에 민수가 물었다. 엄마, 우리 때로는 도움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잡자. 1위. 그리고 기간을 정하자. 도움은 도와줄수록 고마워야 한다. 당연해지면 관계를 망친다. 민수는 고개를 길게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달력에 서울 가는 날 1박이라고 적었다. 나는 가끔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내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떠나도 돌아올 때 의미가 가장 크다. 나는 살면서 손으로 많은 걸 배웠다. 이제는 마음을 지키는 손기술이 필요했다.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천천히 말해본다. 첫째, 멈춤의 소. 전화가 울릴 때, 부탁이 올 때, 먼저 손바닥을 펴서 마음에게 말한다. 잠깐, 그 한 박자 멈춤이 내 하루를 지킨다. 멈추면 보인다. 보이면 결정할 수 있다. 둘째, 거절의 소. 거절은 밀치는 손이 아니라 내 어깨를 감싸는 손이다. 이번 주는 어려워. 다음 주에 2시간은 가능해. 짧고 선명하게 대안을 함께. 거절은 관계를 끊지 않는다. 경로를 바꾼다. 셋째, 기록의 소. 달력에 약속을 적고 끝나면 줄을 긋는다. 그 줄이 쌓여 내 삶의 무늬가 된다. 기록은 나를 칭찬하는 빠른 방법이다. 오늘도 해냈다. 선 하나에 어깨가 펴진다. 넷째, 선물의 소. 한 달에 한 번 나에게 선물한다. 꽃 한 다발, 치마 하나, 맛있는 빵. 나를 위해 쓴 돈은 사치가 아니라 연료다. 연료가 있어야 멀리 간다. 다섯째, 연결의 소. 이웃에게 인사하고 친구에게 안부 묻는다. 외로움은 사람을 닿게 만든다. 연결은 마음을 여는 첫 손잡이다. 같이 웃고 같이 걷는다. 그게 장수 비결이다. 나는 가끔 흔들렸다. 그럴 땐 복자 노트를 펼쳤다. 다음 문장들을 입 밖으로 천천히 읽었다. 나는 소중하다. 내 이름으로 산다. 사랑은 매일이 아니어도 깊다. 도움은 약속으로. 경계는 깨끗하게. 돈은 내 편에 둔다. 오늘의 나에게도 선물을. 외로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연결을 만든다. 내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나다. 읽고 나면 마음이 다시 서 있었다. 넘어졌다가도 이 문장들이 등을 떠밀어 주었다.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은근 문장이 필요하다. 이 문장들을 당신 말투로 바꿔 적어도 좋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일으키는 말이다. 통영의 첫 비. 여름 첫 비가 내린 날 마당 흙냄새가 진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국수를 삶았다. 김치 한 점 올려 먹었다. 나는 혼잣말했다. 잘 살고 있다.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고 내리는 비처럼
내 삶도 조용히 나에게 허락되었다. 시장에서의 별 하나, 반찬을 샀던 젊은 엄마가 말했다. 어머니, 지난번 장조림 맛있었어요. 덕분에 아이가 밥을 2그릇 먹었어요. 나는 웃었다. 그럼 오늘은 더 많이 드려요. 그날 밤 달력에 작은 별을 그렸다. 오늘 누군가의 밥이 되었다.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다. 73 할머니의 새 출발. 다음 주 내 사연이 방송되었다. DJ가 말했다. 복자님, 응원합니다. 바다와 라디오가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나는 라디오를 껴안았다. 말은 따뜻해질 수 있다. 그 따뜻함이 밤을 데웠다. 어느 날 연지가 울면서 전화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무례했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제가 매일 서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았어요. 나는 말했다. 알아줘서 고맙다. 그 말이면 충분하다. 혹시 우리 한 달에 한 번 점심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좋지. 약속 잡자. 내 달력에 별 하나 더 그리자. 그날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 지금 나는 통영에서 산다. 아침엔 바다를 걷고, 낮에는 시장을 돌고, 저녁엔 라디오와 일기를 쓴다. 민수는 한 주에 한 번 안부를 묻고, 아이들은 방학에 하루 놀러 온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한다. 엄마, 도와달라. 대신 엄마, 시간을 내줄 수 있니? 라고 묻는다. 나는 가능하면 돕는다. 가능하지 않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음을 약속한다. 관계는 이렇게 더 단단해졌다. 사랑은 줄지 않았다. 모양만 바뀌었다. 가끔 바다에 의자를 놓고 앉는다. 파도가 왔다가 가듯 내 삶도 왔다가 간다.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말한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늦었지만 내 이름으로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다. 그래, 복자야. 지금이 딱 좋다. 라디오를 듣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남긴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내 마음을 뒤로 밀어두었는가? 혹시 내 이름은 있는데 내 자리는 없는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걸 해보자. 거울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보자. 통장을 내 편으로 옮겨보자. 달력에 내 약속을 먼저 적어보자. 사랑을 지우지 말고 경계선을 그려보자. 도움은 약속으로, 고마움은 말로, 그리고 하루 끝에 스스로에게 말하자. 오늘도 잘했다. 내가 바꾼 건 세상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습관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나를 존중하니 남도 나를 존중했다. 내 생의 마지막까지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내 이름으로, 내 호흡으로, 내 속도로.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통영 바다에서 조용히 빌어본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밝혀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당신의 응원이 누군가의 새로운 첫날을 만든다. 오늘 밤 파도 소리에 당신의 용기가 실려가길. 여기 한 할머니가 두 손 모아 응원한다. 잘해왔다. 잘할 거다. 지금이 시작이다.